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 안이거나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워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에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느라 진이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아, 진짜 그렇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나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몸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꼼짝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감정에 나를 갈아 넣으면서 억지 공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내가 착해서 혹은 거절을 못해서라는 흔한 위로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과거, 바로 애착 유형에 대한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상사 욕을 할 때, 친구가 연인과 싸운 이야기를 몇 시간째 쏟아낼 때 우리는 그 감정의 폐기물들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쿨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갈증을 채워주는 역할, 즉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항상 특정 사람들이 전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 불평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헐, 힘내 정도로 짧게 넘기거나 아예 읽고 씹는데 유독 당신만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장문의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개인톡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피곤해 죽겠는데도 대화를 끊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대화를 끝내면 저 사람이 나를 매정하다고 생각할까봐 혹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마음 한구석이 콕 찔리는 느낌이 드셨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왜 당신이 그토록 피곤한 삶을 자처하게 되었는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테니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창시한 애착 이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애착 이론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후 3년 동안 주 양육자, 보통은 부모님과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주고받았는지가 우리 뇌의 일종의 관계 매뉴얼로 각인된다는 이론입니다. 볼비의 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고 억지로 공감하며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불안정형, 그 중에서도 불안형 애착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 감정은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과거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들의 부모님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거나 학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가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의 일관성이 부족했을 때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어떤 날은 부모님이 내 감정에 너무나 따뜻하게 반응해주지만 부모님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의 감정 표현이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짜증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이는 생존을 위해 아주 특별한 레이더를 발달시킵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줄까? 아빠의 기분이 지금 어떤가를 본능적으로 스캔하게 됩니다. 나의 슬픔, 나의 배고픔, 나의 짜증이라는 내면의 감정보다는 양육자의 감정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의 기분에 맞출 때만 안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뼈아픈 공식을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생존 전략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 친구, 연인 등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과거의 양육자처럼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카톡의 답장 속도, 말투의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의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힘든 감정을 쏟아낼 때 속으로는 나도 지금 피곤한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맞장구를 치는 이유는 그 공감을 멈추는 순간 상대방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심연의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어는 이를 설명할 때 자아분화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아분화란 쉽게 말해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친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자신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친구가 슬픈 건 슬픈 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형 애착으로 인해 자아 분화가 덜 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으로 훅 밀고 들어옵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상대가 우울하면 내 세상도 무너집니다. 결국 이 억지 공감은 상대를 위한 이타심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단절을 막고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켜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아주 처절한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며 에너지를 착취당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 유형은 후천적인 노력과 인식의 전환으로 얼마든지 획득된 안정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은 경계선 세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감정 노동을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을 멈추고 단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상대의 감정은 당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을 위해 내 등짝에 불을 질러서 상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를 맞고 있을 때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되 나까지 비에 흠뻑 젖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내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기가 어렵다. 주말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고 심장이 쿵쾅거리겠지만 그 한 번의 선긋기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아주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공감하며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은 단지 거절을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상처 입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어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내 안으로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예민하고 다정한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기분은 어땠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주는 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